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많이 우려하고 예견했던 그런 바입니다만은 이렇게 당하고 보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가 조금 풀이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려던 서울 동부지검의 어떤 의지가 꺾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영장 담당 판사는 서울 동부지법의 박정길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하도 황당한 기각이기 때문에 박정길에 대해서 판사란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박정길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박정길은 어제 쇼를 했습니다. 김은경을 아침 일찍 법원에 출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무려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때보다 더 시간이 길게 잡았습니다. 항시 이런 유형의 판사들은 이렇게 쇼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미리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선물을 청와대에 안겼습니다. 박정길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 600자의 결정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박정길이 정치판사인지 아니면 무슨 판사인지 모르겠지만 판사란 것은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갖 정치적 사항 그리고 상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냈죠. 법원에 대해서 남긴 글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그리고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에서 제대로 봐주기 바란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유형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윤영찬 전 수석도 비슷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것에 화답한 그런 결과인가요? 김은경은 풀려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길의 영장 기각 결정문을 한번 일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당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생겼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가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장관이, 이제 부처의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의 장관이 아래에 있는 산하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청와대와 논의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행적으로 그런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구속 기각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관행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는 전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고 죄를 주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선이고 이전 정부가 한 것은 악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관행에 따라서 한 것은 별 죄가 없다. 그리고 김은경이 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없고 또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철칙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김은경이 퇴직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은경이 장관 그만둔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까? 수년이 지났습니까?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접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이 판사가 아무리 좌파적 성향을 가진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 스스로 벌써 구속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것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체크리스트고 그리고 이전 정부가 했었던 것은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내채남벌이라는 그런 신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빗대어서 체크리스트 판사 또는 청와대 변호사 이것은 판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판사란 것은 법리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상상 이것은 최순실 일파 지금 최순실 일파에 대한 어떤 정형적인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하는 것은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에 따른 일종의 삐꼬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판사에 대해서 천박한 좌파적 인식이다. 천박한 좌파적 사회 인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박정길 판사의 영장기각 판결문이 놀랍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문재인 신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판사가 탄생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던 것이 오랜 관행이냐?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 청와대 변호사가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말이냐? 거꾸로 판사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조윤선 전 체육부 장관 구속은 왜 했은 겁니까? 이런 것이 제멋대로 판사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차명진 전 의원도 자신의 글을 통해서 완장찬 문바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정길 이 사람 판사가 맞습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통과하고 부장판사라고 하니까 제법 경력도 있는 그런 상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박정길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인사사항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더군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향의 판사입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 결정문을 쓰고 또 판결을 내려서 전체 판사를
욕되게 합니까? 지금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고 이미 죽어서 아주 엉망이 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판사, 과연 정의로운 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정길 부장판사를 판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박정길 너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화가 납니다.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이 다시 한번 새로운 증거를 다시 잡아내서 김원경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처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아주 살아있는 검찰이었죠. 살아있는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 담당 검사, 그리고 부장검사께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김원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에 대해서는 정말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